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인의 특별한 뉴스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민족의 고유명절 설 기간이어서 몸과 마음이 많이 분주하시죠. 음력설을 맞아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이맘때면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여러 얘기를 많이 나누겠죠. 그중에서도 나라 걱정은 또 빼놓지 않고 많이들 하실 겁니다. 이번 설에도 모두가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우선 먹고 살기가 누구든 좋아진 사람이 별로 없겠죠. 무엇보다도 힘든 건 나라 앞길이 참 암담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누실 겁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촛불 민심으로 은격거려 정권을 잡고 나서 그동안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 정권 잡을 때부터 조작으로 대통령이 된 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을 도와준 드루킹 일당이 거짓말을 했다고 권력의 힘을 앞세워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 눈 다 뜨고 확인하는데도 문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눈도 꿈뻑하지 않고 그렇게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거지로 되고 나서도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편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게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는 정권입니까? 한마디로 사이비 정권들이 하는 짓만 골라서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으면 민주노총 같은 노조원을 앞세워 전시대 집권 세력을 무슨 적폐라고 헐떡고 감옥 보내고 경영진은 또 두들기 패고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처음에는 영문도 모른 채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이고 새로운 시대에 변화하는 정치인 줄 알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정치 권력 잡아서 힘든 국민들 잘해주자는 것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이고 실제는 자기들끼리 다 해먹기 위한 밥그릇 싸움에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권력 가지고도 양이 차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인 시민단체와 민노총과 같은 노조원을 천병으로 내세우지 않았었습니까? 이들한테는 우선 고용세습 면허증이라는 것을 줘서 하여튼 그들 자손 대대로 억대 연봉 근로자로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폭력 면허증까지 줘서 적폐청산 데모할 때나 또 기업 경영진이 노조 말을 안 들을 때는 경찰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데도 마구잡이로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고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 정권의 대법원장을 자기네 편한테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가정구실을 붙여서 감옥에도 집어넣었습니다. 대법원장만인가요? 전 정권의 두 대통령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는 나중이고 우선 사법부와 언론을 휘어잡아서 여론전으로 반곱사덩이를 만들어 놓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참 이게 무슨 원한에 차묻힌 정치를 하는 겁니까? 하여튼 말단 공직자들까지도 자기네 편으로 국가 조직을 도배한 이 정권은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참 이해 못할 생각, 이건 생각이 아니죠. 심보죠, 심보. 이해 못할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같은 짓을 하면서도 대통령과 이런 정권의 정치인들이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단순히 국민들 인기에 왜 그렇게 목매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정권의 계속되는 경제와 안보 또 외교 참사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지지율에 예민한지 지켜보는 우리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무슨 아이돌 연예인들처럼 지지율을 카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지지율에만 목매달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이 정권의 정치는 아주 단순하고 이것도 무지는 아니네요. 무식하게 하여튼 정치를 합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치라는 걸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그런 어떤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선 월급쟁이하고 중산층한테 세금 폭탄을 퍼부어서 엄청나게 걷어들입니다. 그런 후에 자기네 편만 그리고 자기 편이 될 만한 지역이나 사람들만 골라서 그 돈을 뿌려줍니다. 민심을 자기네 편으로 유리하게 돌리는 그런 작업이지만 따지고 보면 나라 망하는 것은 뒷전이고 지지표만 돈 줘서 사자는 그런 격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설 명절을 맞아서 이렇게 떠나가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SOC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간접 자본에 한꺼번에 2조 원을 퍼붓습니다. 24조 원을 퍼붓습니다. 그것도 사업성이 없어서 예비 타당성에서 이미 떨어진 사업들을 다시 주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판명이 됐으면은 국민들 혈세로 지원을 해줘도 그 사업은 나중에는 자립이 안 돼서 다시 혈세를 계속 메꿔줘야 되지 않나요? 참 세금 내는 국민들만 등골 휘어지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것도요. 문제는 대선 후보부터 경기 부양용 토목 사업은 적폐라고 하면서 절대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또 이명박 대통령을 토목 적폐라고 뒤집어 씌워서 감옥도 보내면서도 현재 나눠주는 것도 자기네 표 얻을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전라남북도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이거 가지고 감정 상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또 문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도지사를 하거나 시장을 하는 곳만 꼭 집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놓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편한테 선심 써서 표 구걸하는 그런 격이고요. 또 앞으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주변에 측근 챙기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노골적으로 경상북도와 강원도는 물매가 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지역 감정에 앞장서는 그런 정권 아닙니까? 참 대통령은 권력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면서 자기 편한테 돈 퍼줘서 인기 점수를 따는 게 정치 잘하는 걸로 아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또 따지고 보면 청와대 김 여사도 며칠 전에 심석희 선수한테 난데없이 초록색 머플러를 선물했다고 제도권을 통해서 알려서 동네방네 자랑을 해댔습니다. 심석희 그 선수한테 지금 그런 선물을 안 해주고 싶은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일반 국민들이야 누군들 딸 가진 사람들이면 그 선수를 위로해주고 싶은 게 지금 심정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건이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심 선수만 위로하면 구속된 조 코치는 사실 아직 결정이 다 난 것도 아닌데 우리 국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물색 모르고 나서시는 것도 또 청와대에 살면 좀 신중해야 하는 것도 다 이 부부가 연예인처럼 적극적으로 국민이 좋아하는 것에만 참 편성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잘 안 지켜져서 국민들한테는 뭐라고 그럴까요? 호들갑 뜬다. 이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정치를 표만 얻고 인기만 있으면 정치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 참 우리 국민들도 많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치를 사실 해보니까 시행착오만 하게 되고 좌충우돌을 거듭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감성만 건드리는 일만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해서 여론몰이에만 골몰하는 그 심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정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문 대통령 후보 때부터 분명하게 사회간접자본 SOC
SOC가 전부인 토목공사는 벌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경제성이 낮아 망한 줄 알면서도 2년 동안에 무려 60조 가까운 혈세를 예타 면제를 해서 돈을 풀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정말로 그 앞에 얘기한 게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렇게 따라하는 것 자체는 국민들은 뭐라고 반대는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색을 내면서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국민들 기분을 돋구는 일이 정치에 전부 있는 줄 알면서 국민들 감성만 부추기고 생색만 내는 게 사실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국민들은 우선은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니까 또 경제를 돌아가게 한다니까 반신반의하겠죠. 하지만 예타가 결정돼도 착공 때까지는 수년이 걸리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또 현재 예타를 허용한 사업이 이미 예타를 거쳐서 사업을 완성해 놔도 경제적으로 효과가 적다는 것을 그렇게 판명났다는 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대통령과 정권이 국민 세금으로 인심만 써댄 것이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가는 외상국가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허탈해지죠. 여러분 이영자라는 유행어 아시죠? 자, 이영자라는 유행어는 20대 영남 자영업자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영자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요즘은 또요 신세대 동부지역 옆구리 중도층이라면서 신동엽이라는 유행어로 또 발전이 됐답니다. 이게 일자리가 모자라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일자리 주선을 핑계로 몇 년 후에나 시작될 사업을 지금부터 이렇게 소리나게 떠벌리면서 그것도 모자라 선거 때 지지해 줄 지역만 골라 먼저 챙깁니다. 이게 정치하는 겁니까? 이거 사이비 정권이 아니고 무슨 정권이겠습니까? 이런 무개념 정권에 국민은 내 세금 내서 대통령 욕심만 챙기는 혈세 낭비 이벤트에 동참하는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하라는 정치와 경제는 속된 표현으로 죽을 쓰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데는 예민하다 보니까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실속은 없고 보여주기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데에는 청와대 김 여사도 대통령 못지않은 부창부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남북회담하러 평양 갔을 때 말이죠. 한 2, 3일 정도 있었죠. 그때 김 여사가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할 때 갈아입은 옷이 7벌이던가요 8벌이던가요. 반대로 이설주는 한 2번만 갈아입어서 김정은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들도 우리 김 여사와 많이 비교해봤답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 부부가 자기의 약점을 다른 방법을 써서 커버하려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 가시욕 유전자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부부를 그 남편의 그 부인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엮기로 빠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문 대통령과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불리한 여론들을 다른 이슈로 물타기 하는데도 또 교묘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와 절친이어서 국회의원도 하는 손혜원 의원이 고향인 목포 그 문화거리 지정지역에 집을 몇십 채 사서 온 나라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이 사건을 뭐니 해도 손 의원이 적 돈을 챙긴 것으로 누구나 인식하는 것이 분명한 팩트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손 의원이 지금의 지역구를 다 서울에 있죠. 이 지역구를 다음에 그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이번에 유행한 이해 충돌이 일어난 것이라고 당연히 봅니다. 현재 그 지역을 가진 국회의원은 당연히 이 손 의원한테 위협을 느끼겠죠. 손 의원이야말로 지역구도 옮기고 재산 증식도 하니까 누군들 부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경쟁할 사람으로서는 더 부럽고 셈도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2, 3년 전에 구입한 것을 선거가 다가오니까 지금에서야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국민적 공분을 사기 시작하고 민주당에서도 원내대표와 대표가 호위무사를 해도 못 막을 게 바로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청와대 김여사 연루설이 여론으로 쫙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정권은 큰 건 하나로 이 여론 흐름을 막든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막으려면 손석희 씨 정도를 잡고 밑으로 몰아쳐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레이저 뉴스를 진행하는 이 진행자는 손석희 씨를 변호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손석희 씨도 이제까지 잘난 척을 앵간히 했지 않습니까? 방송사 PD 출신인 이 레이저 뉴스 진행자는 전에 현업에서 PD를 할 때 이런 유형을 숱하게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생각나시겠지만 그때는 방송사 PD가 일반인들에게는 호기심과 선망이 되는 그런 시절이었죠. 정치적으로 나라에 문제가 있어 여론이 정권을 욕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이 수사기관에서 조용히 수사를 다 해놓고 만지작거리던 이 PD 사건을 언론에 터뜨려 줍니다. 여론 조작의 미끼를 그 정권의 수사기관이 던지면 제도권 언론은 앞장서서 써제끼기 시작하죠. 누구누구 유명 PD는 어떤 유명 연예인과 불륜이다. 돈을 얼마나 갈취했다 등등 이런 내용이죠.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호기심이 별로 없지만 그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한꺼번에 몰렸지 않습니까? 손석희 씨도 문정권 나팔수로 문정권 지지자들에게도 엄청난 지지를 받는 입장 아닙니까? 또 손혜원 의원도 문정권과 고락을 같이 할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김여사 중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아주 전에 있었던 2017년도 있었던 이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손혜원 의원 사건 임막원과 물타기 소재로서 손석희 씨만한 무게를 가진 희생양이 이 정권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다른 얘기 또 해보죠. 정치 외교적으로도 이 정권은 또 물타기로 정치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 여론을 교묘하게 와전을 시키는데 하여튼 일가견이 있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트럼프와 김정은으로부터도 무능으로 소외당하고 국민들한테도 반감을 많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층들은 대통령을 원망이 아니라 비난하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는 이 정권은 일본과 군사적 대립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키워서 우리 국민들이 원래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 정서를 이용해서 여론 호도에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반문재인 정권 정서와 외교적 고립을 일본과 필요 이상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키웁니다. 전형적으로 이게 본인들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감싸기 위한 물타기 수법이죠. 그동안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중국 전투기가 우리 영역을 침범한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문 정권을 트럼프가 버린다는 것을 눈치챈 약삭 빠른 일본이 군사적으로 중국과 연대하지 못하게 문 정권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은 앞으로 중국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팩터는 숨겨놓고 정치 군인들을 앞세워서 일본에게 발길질하는 신용을 하면서 호들갑을 떨어댑니다. 국민들에게 문 정권의 좌파적인 외교 본심을 숨기기 위해 일본과의 충돌로 관심이 교묘하게 쏠리게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여론은 무시한다고 진실이 거짓으로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또 바꿔 끼운다고 여론의 팩트가 정말 바뀔까요? 국민들한테 아이돌처럼 인기를 얻어본들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불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면 집권 잡은 후에 조작의 당사자를 이렇게 도지사로 출마시켜서 당선시키는 그런
위선과 오만은 자제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때그때 표만 얻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추면 속된 표현으로 국민들을 멍 때리는 지지자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일반인의 특별한 뉴스 홍영락의 레이저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